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출발이 늦다 보니까 마음이 좀 바빠져서 그럴까요? 예,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증거가 또 나왔다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 정말 우리 민주시민들한테는 다시 돌이키기도 싫을 정도로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공범은 없는지, 그 사람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길래 범행을 계획하게 되고 약간 확신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암살 미수 사건을 저지른 이 범인이 자신의 행동에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떳떳해하고 얼굴 빳빳이 들고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보통 확신범이라고 부르는데, 확신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 사람을 저 사람에게 범행을 부추긴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 있거나, 그게 아니면 범행을 하라고 옆에서 살살 꼬드긴,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경찰은 오늘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독범이다 이거죠. 그리고 단지 이 범인 혼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한 거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다라는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수사할 필요는 없다. 이번 사건은 여기서 끝.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혹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사건을 대충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제가 경찰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을 공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또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 부실 수사 사건 축소 증거 또 나왔다입니다. 자, 오늘 경찰의 이 발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참 경찰들 돈이 아깝다, 월급이 아깝다, 계급장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0명이나 넘는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알아난 게 겨우 그거이냐? 사실 우리 민주 시민들의 하루 만에 다 밝혀낸 사안들 아니었습니까? 사건이 벌어진 그날 저녁에 범인의 이름이 나왔고요. 범인의 동선도 대충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누가 이 범인을 태워다 줬는지도 나왔습니다. 범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을 해서 평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왔다라는 얘기도 사실 다 알려졌어요. 민주당과 민주진보 세력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게 주변 인물들의 이 증언으로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 월급 받고 일한다는 경찰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민주시민들이 밝혀낸 것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요. 지금 유일하게 경찰이 밝혀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8쪽 분량의 변명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8쪽 분량의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은 딱 그거 하나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 사람이 직접 범인이 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은 게 우리 시민들의 이 열망 아닌가요? 자, 그런데 경찰은 끝끝내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이 범인은 자신이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널리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 접견을 했는데 변호사한테 자신이 써온 쪽지를 전해주면서 이것 좀 외부에 알려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분량짜리 쪽지를 건네줬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네다섯 쪽 정도 되는 이런 변명 문건이 또 하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인은 8쪽짜리 미리 써둔 거 하나랑 아마 수사를 받으면서 추가로 쓴 것 같죠? 4-5쪽짜리 하나랑 오늘 변호사한테 건네줬다는 한 쪽짜리 하나랑 총 3가지 이 입장문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짓을 벌였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경찰 입을 막고 있죠. 추가로 썼다라는 문건은 아예 우리가 볼 수조차 없습니다. 사실 존재조차도 우리가 몰랐지. 변호사가 오늘 범인을 접견하고 난 다음에 그게 처음 밝혀진 겁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언가를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면 과연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죠.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렇죠? 범인도 밝혀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왜 경찰이 숨기죠? 즉 범인이 밝히고자 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는 윤석열 집단한테 불리한 내용이 가득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또 경찰은 굳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범의 존재를 은연중에 암시한 대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범인이 계속해서 이 밝히고자 하는 이 변명문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은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친 자가 누구인지 직접 사주를 한 건 아니고 직접 뭐 방조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그 정신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도록 어떻게 보자면 최면을 걸었다고 해야 될까요?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럴까요? 이런 짓을 누가 했는지도 어느 정도 드러날 거라 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윤석열이 전 정부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 민주당을 향해서 패거리, 한동훈이 잡범 이런 식으로 떠버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이 범인한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드러날 수도 있죠. 만약에 그 범인이 쓴 그 입장문 안에 반국가 세력이니 패거리 정치인이 또는 뭐 잡범이니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주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과 윤석열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직접 사주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도록 가스라이팅 했다라는 지적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경찰이 숨기는 이유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 범인조차도 밝혀달라고 하는 내용을 못 밝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는 정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죠. 뭐 이재명 대표의 상처가 1cm밖에 안 되고 경상이고 출혈이 많지 않고 뭐 이런 류의 그런 보도들 사건 초기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됐던 바로 그것들이 실은 다 가짜뉴스였고 그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윤석열 정권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도 말했어요. 이 칼에 찔린 상처는 겉으로 보는 상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찔렸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몸 안에 어느 곳에 상처를 입었고 손상이 발생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1cm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총에 맞으면 총 구멍이 얼마 정도 난 줄 아세요? 1cm도 안 나요. 5.56mm 납니다. 겉으로는 거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5.56mm짜리 나토 보통탄 한 방 여기 목 근처에 한번 맞아보세요. 죽어요. 네. 총알이란 게 그렇거든요, 원래. 즉 상처의 겉모습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상처를 입혔느냐가 중요한데, 자, 1cm밖에 안 된 열상 운운하는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애시당초 이재명이 엄살을 부린다, 혹은 이번 사건은 별게 아니다, 사건의 축소 은폐 조작 의혹을 여기서 이미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1cm니 경상인이 하는 이 정보를 최초로 배포한 데가 어디다? 가짜 정보를 처음 배포한 데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대응센터였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하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경찰이 발표한 이 자료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1cm 어쩌고저쩌고 한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딱 그 수준에서 한 발짝도 안 벗어났어요. 일단 이 경찰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우리 그 대화를 좀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가짜뉴스 진원지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인가?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현장에서 지혈 중 의식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60대, 70대 노인.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실에서 대량으로 문자 발송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가? 하도 억측이 많아 현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공개하려 합니다. 잠깐만요. 보통 사건 현장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은 물청소로 사건 현장의 흔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이 사진을 공개할까 말까 고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하는 상황을 보고 이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데크에 피가 은근히 고여 있고 데크 틈새로 피가 흘러내려간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지혈을 한 붕대, 거즈, 수건의 핏자국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좀 확대를 해 볼 테니 언론은 필요하면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혈을 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께서 칼을 맞고 쓰러졌던 그 장소에서 흘러내린 핏자국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좀 확대를 해 볼 테니 언론은 필요하면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혈을 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께서 칼을 맞고 쓰러졌던 그 장소에서 흘러내린 핏자국입니다.
이게 출혈량이 적은 것인지, 이게 경상인지, 대테러 종합실에서는 현장 문자를 받고 그걸 뿌렸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과다출혈, 중상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섣부른 문자는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의 진원지가 된 만큼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울대 A 교수는 헬기 이송은 이 대표의 출혈 등 상태를 고려해 자신이 제안했고 의학적 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 A 교수는 민주당은 저랑 헬기 얘기를 씹어넣지도 한 적이 없다. 동아일보 오늘 공개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헬기 이송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업무방해죄, 응급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이재명 대표, 천준호 의원, 저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저는 황당하다는 제목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발 뉴스만 넘쳐나고 저의 입장은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그 페이스북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산대 병원 의사를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전원 의사 결정에 참여한 적도 전혀 없다. 전원 결정 과정에서 전원에 관한 어떤 의견 개진이나 어떤 의사 표현도 한 적이 없다. 전원 결정 이후에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재명 대표 가족과도 통화한 적도 없다. 무엇이 업무 방해죄고 무엇이 응급의료법 위반이란 말인가? 황당하다. 고발장을 검토한 후에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고발장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발장을 본 후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죄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범에 대한 수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구 하나하나 따져보고 사건을 덮으려 하지는 않는지, 사건을 서둘러 끝내려 하지는 않는지, 부실 수사는 없었는지, 당정 미공개, 범인 신상 미공개 등 축소 은폐 시도는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수사 발표 내용을 보고 민주당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잠시 후에 퇴원합니다. 완치가 되어 완전 회복이 되어 퇴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분간 안정과 휴식, 회복이 필요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트라우마도 걱정됩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어서 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이 사진을 공개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진을 글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자세히 좀 봤으면 합니다. 사진을 아마 잘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사진만 제가 캡처한 장면이 있으니까 사진을 일단은 보시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이와 같은 사진을 공개를 했죠. 자, 그러면서 사진을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휴대전화 사진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수건과 붕대 막 같은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사진은요, 피가 고여 있는 모습인 거죠. 네. 경찰이 출혈이 많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경상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사실은 현장에 이미 이렇게 커다란 피웅덩이가 생기고, 군데군데 피 묻은 수건이라든지, 이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뒹굴 정도로 상황이 대단히 처참했었다는 게 명백해졌던 겁니다. 경찰들이 이거를 모르지 않았던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1cm밖에 안 되고 경상이고 이딴 소리를 널리 퍼뜨리고 다녔던 겁니다. 고의적이 아니라면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요.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피용동이가 저렇게 홍건희, 지금 보세요.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나무 데크 사이에 틈이 있죠. 이 틈으로 혈액이 피가 많이 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크게 이 피웅덩이가 생길 정도면 정말 출혈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르긴 몰라도요. 저 데크 뜯어보면은 저 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는 경찰이 이 보고를 하지 않았고 1cm 저밖에 안 된다. 경상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 그럼 명백하게 축소 은폐 조작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이 사진 아십니까? 예. 경찰이 물 청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 이재명 대표가 쓰러져 있던 장소, 그래서 피가 홍건히 고여 있던 그 장소를 경찰이 지금 물 청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하나도 흔적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내고 있네요. 자, 이게 과연 경찰이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청래 의원이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한 채 이 외부인의 접근을 막아야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흔적을 지우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축소 은폐 조작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여러 사건들에서 지금 제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벤츠 차량을 제공한 그 제공자,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교통편을 제공한 사람들. 제가 어제 간단하게 벤츠 차주와 투싼 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벤츠 차주와 투싼 차주가 잇따라 등장을 하면서 경찰 조사는 받았는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들이 먼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2, 3일 정도 지난 뒤에야 연락을 해왔더라 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사람이라면 신고가 들어온 그 즉시 출동을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경찰이 66명씩이나 투입이 됐다며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면서요. 근데 현장에서 범인을 태워줬다라는 사람이 둘이나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고도 2, 3일이 있다가 수사를 했다? 불러서 조사를 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아닙니까?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민주 진보 진영의 많은 그 언론인들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의혹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지금 짚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이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상황에서 뭐 4, 50만 원짜리 펜션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둥. 자, 이런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누군가 이 금전적으로 조력해 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온 축소 부실 수사 증거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그 당시 현장 사진, 피 철갑이 되어 있는 그 현장 사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현장 사진을 현장을 피로 얼룩져 있는 현장을 깨끗이 치우는 경찰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1cm니 경상이니 이런 식으로 떠버리고 다녔다는 그런 것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보자들이 직접 재발로 신고를 했는데 제때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들입니다. 자, 민주당은요, 경찰이 이런 부실한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경우 특검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 한동훈은요,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뜨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헬기 이송을 가지고 시비를 걸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유 헬기 이송 이런 거 우리는 시비 안 걸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시비를 걸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동훈이 그 말 하면 할수록 헬기 이송 얘기가 더 많이 떠돌지 않겠어요? 한동훈이 지 입으로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말과는 달리 헬기 이송 부분을 본격적으로 거론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자 협박인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지금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니까 부실수사 의혹 제기하면 우리는 헬기 의혹 제기할 거야 라는 식의 위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 공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진실 공방을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맞서서 우리가 승리로 이끌려면요, 방법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똘똘 뭉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